어서 오십시오. 디지털 부품 설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업하기 전에 이 4월 달부터 수업을 대면으로 하냐, 비대면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도 좀 있었고, 이 자료 구조 시간에는 제가 이제 그 학생들한테 각자 좀 자기 그 의견을 좀 여쭤본 적이 있었죠. 제가 조금 저희 그 잘못 알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저희 그 메시지 오기로는 그 부분적 대면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각자 이제 그냥 하면 되나 보다라고 했는데 이 실습 과목하고 실험 과목에 대해서 이 대면으로 하라라고 하는 목적이었다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자료 구조 시간에 지금 이 설문조사한 거 여러분들 답변을 보니까 한 반 가까이가 50% 조금 안 되는 한 45% 정도는 응답을 하지 않으셨고요. 나머지 분들은 응답을 하셨는데 그중에 그 응답자 중에 과반수 이상은 비대면을 더 원하셨어요. 그래서 9분이 비대면, 7분이 대면. 뭐 근데 작년에도 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정도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아마 저희 그 디지털 부품 설계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는데 아직 안 해봤지만 실습 과목이나 실험 과목으로 돼 있는 거에 대해서 이 대면 수업을 하기로 돼 있는데 우리가 이 과목이 이제 그 이론 수업으로 그 교무처에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원칙적으로는 비대면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그 학교 교직원 중에 그 감염이 된 건 아닌데 일단 이제 그 감염자들 있는 데를 지나가는 바람에 학교 주변에서 거기서 지금 그 자가 격리 상태로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자꾸 늘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산 지역도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국가 차원에서나 학교 차원에서 전면 대면이 아닌 이상은 그냥 비대면으로 수업을 당분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그 자기는 건강상의 문제가 전혀 없고 기숙사에 입주도 했고 또는 학교 앞에서 이제 그 숙소를 정해서 계신데 학교를 꼭 오고 싶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 오늘 수업이 목요일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그 자기는 대면으로 꼭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그 강의실에서 대면 수업을 할 수 있으면 뭐 그런 분들만 모아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대신 거기서 이제 촬영을 하고 그거를 이 그 비대면 원하신 분들한테도 이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수업은 비대면으로 하고 실습을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 대면으로 만나서 저희 그 실습하는 걸로 하고 만약에 실습이 잘 안 된다라고 한다면 다음 학기에 컴퓨터 구조도 이와 유사한 과정에 그 수업을 한 달 가까이 할 거기 때문에 그때 실습을 하는 걸로 그 계획을 잡아볼게요. 그런데 이 학기도 지금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그 백신을 늦게 구매하는 바람에. 그러면 그 만약에 백신이 전 국민이 50% 이상 7월, 8월 이렇게 다 맞았다라고 한다면 전면 대면으로 갈 가능성이 크니까 그때는 그 실습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지 않으면 원하시는 분들이 한해서 하는 걸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점도 있어요. 비대면을 하게 되면 일단 이제 그 성적을 좀 잘 받을 수 있다는 거. 단점은 수업이 좀 이제 체계적으로 못해서 얼굴을 서로가 모른다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 나태해질 수 있다는 거. 강의하는 사람이나 듣는 분이나 마찬가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죠. 그리고 실습을 원칙적으로는 이제 이론 수업이지만 실습을 추가해서 하는데 그거를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단점은 있지만 일장일단이 있으니까 각자 결정하시고요. 그 일단은 각자 결정이라네. 이제 일단은 비대면으로 가는 걸로 이제 그 당분간은 갈 거고 이 원칙대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안전화된다 그러면 대면 수업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정도 하고
오늘은 2장에 해당되는 걸로 수의 체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라고 하는 거, 이 숫자에 대한 거, 우리 다 초등학교 때 수학이 아니라 산수라고 하는 거 다 배웠죠. 그다음에 우리 그 다 열 손가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십진수를 그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왕년에 한갑이라고 해서 60진법을 쓰죠. 한갑까지 하는. 그래서 뭐 자축인묘 진사오미부터 시작해서 갑을병정 두 개 다 합쳐가지고 60진법 쓰는데 이게 숫자가 많을수록 더 좋다고 그러긴 해요. 60진법, 뭐 120진법 뭐 이렇게 좋다고는 그러는데 일단은 우리 손가락이 10개밖에 안 되니까 십진수를 가지고 계산하고 이 불행이 그 컴퓨터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저희 그 지능 지수가 낮죠. 그래서 이진법을 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훨씬 더 저희 그 좋지 않은 이진법으로 편리하게 된다. 자, 육식진법을 쓰는 우리 경우에 보게 되면 몇 년생이세요? 몇 월생이세요? 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부르게 되면 신축년생이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저희 그 올해가 신축년이니까 이제 막 태어났던 얘기고 다음에 신축년생이다 라고 한다면 그냥 계산해 볼 때 2021년 태어났구나. 그래서 숫자로 쓰게 되면 네 글자인데 신축 그러면 두 글자가 되죠. 물론 뭐이 연필 다른 걸로 하게 되면 신축이라는 게 더 많이 쓰일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희 그 두 글자로 표현할 수 있다. 글자 수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게 되면 이진수로 2021을 나타내려면 1010 하는 게 굉장히 길어지죠. 그러려면 이게 몇 자리까지 갔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그 오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 그 진법에서의 그 체계가 올라갈수록 10진법보다는 11진법이, 11진법보다는 11법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갈수록 간결하게 표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진수를 쓰니까 십진수를 기준으로 모든 걸 나타내야 되겠다. 자,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 십진수를 쓰고 있으니까 십진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알고 있는 십진수. 0에서 9라고 하는 숫자를 쓰죠. 자, 이 숫자 꼬불꼬불한 걸로 보니까 이거는 저희 그 아라비아 숫자다. 아라비아 숫자니까 아랍 쪽에서 만든 글자구나. 뭐 인도에서 만드는 건 0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지만 일단 이제 그 꼬불꼬불한 영어도 그렇고 영어에서는 알파벳도 그렇고 다시 그 아랍에서 나오는 중동 쪽에서 나온 거 가지고 얘기하게 된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러한 이제 그 숫자를 표현했을 때 이 그 자릿수에 따라서 이 1, 0이라고 하는 숫자가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 우리는 이제 이걸 10이라고 있는데 10 이상의 숫자는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자,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0에서 9라고 하는 이 그 숫자라고 하는 거와 그다음에 이 가중치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죠. 그래서 이게 1의 자리냐 10의 자리냐라고 하는 걸 나타나게 돼 있다. 예를 든다면 23이라고 하는 수는 2라고 하는 수하고 3이라고 하는 수로 나타내는데 여기에 뭐가 더 들어가냐면 가중치라고 하는 게 들어간다. 그리고 3이라고 하는 건 1의 자리이기 때문에 10의 영승은 1이라고 얘기하게 되겠죠. 그 다음 거는 10의 자리니까 10의 1승. 따라서 이거는 20 더하기 3. 이렇게 표현되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십진수라고 하는 거에서 음수라고 하는 것도 나타내야 되겠다. 과거에 우리가 자연수라고 하는 거를 배웠을 때 이 자연에 있는 수를 이 음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낼 수가 없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보이지 않는 걸 갖다가 자연의 어떤 개수로 볼 수가 없죠. 사과가 0개. 하나도 없으면 없는 거지. 한 개, 두 개 이렇게 나타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와 같이 돼 있는 건데 좌표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다 보니까 반대로 가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리고 뭐 또 생산량에 보니까 증가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감소도 되는 수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생각하게 되냐면 뺄셈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사과를 10개 갖고 있는데 하나 먹었어. 그럼 9개. 또 하나 먹었어. 8개. 이런 식으로 그 감소되는 것도 고려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본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해서 나온 얘기가 보수라고 하는 게 얘기가 되기 시작했다. 보수를 컴플리멘트다라고 얘기해요. 이 보수라고 하는 거의 목적은 뭐냐 하면 감사한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목적으로 사용된 거다. 다시 말해서 음수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이다. 우리가 지금 십진수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십진수의 음수를 나타내는 또는 보수를 나타내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라고 보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 구의 보수라고 하는 거가 있다. 이걸 영어로 나인스 컴플리멘트다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10의 보수라고 하는 게 있다. 이거는 텐스 컴플리멘트다. 영어로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게 영어로 된 책을 보실 수밖에 없겠죠. 영어가 뭐 아주 세계적으로 우수한 언어가 아니더라도 워낙 그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언어 중에 하나니까. 미국어는 좀 많다고 하지만 그건 한 지역에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영어에 대한 거를 책을 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영어로 된 걸 좀 간혹가다 적어드리니까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구의 보수는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10의 보수는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십진수가 아니라 컴퓨터를 우리는 설계하고 다루고 또 때로는 뭐 여기다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새로운 어떤 그 개념의 컴퓨터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련된 이진법이라고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자, 먼저 구의 보수는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보니까 각 숫자를 다시 말해서 자릿수와 관련된 숫자를 구해서 이 뺀 값이 이제 그 구의 보수가 되더라 하죠. 예를 들어서 하나 보죠. 예를 들어서 이 115라고 하는 십진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구의 보수를 구해 보시오라고 하는 자리를 찾아라 한다면 어떻게 하냐면 이게 세 자리 수니까 115라고 하는 거니까 어디서 빼냐면 각 자리를 구해서 빼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거는 빌려올 필요도 없는 다 구해서 빼는 거니까 빼는 수는 9보다 다 작죠. 작거나 같은 수가 되죠. 보니까 제일 이 일자리에 해당되는 거는 4, 그 다음에 8. 그래서 884라고 하면 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115에 대한 구의 보수다. 구의 보수 값이 이 884라고 하는 걸로 산출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럼 884는 뭐에 쓸 거냐 하면 115라고 하는 거 대신에 884로 뜬 거는 어디선가 115를 뺄 때 쓰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건 좀 이따 이제 지금 바로 115라고 하는 세 자리 말고 두 자리에 해당되는 걸로 한번 보죠. 그러면 구의 보수를 이용한 뺄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의 보수는 보수라고 하는 거는 음수를 표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10 빼기 1이라고 하는 걸 한번 한다면 이거는 값이 9라고 하는 게 찾아진다라는 건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그럼 구의 보수를 그러면 하지 말고 우리가 이 뺄셈 장치를 만드는데 뺄셈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 수도 있지만 이 하드웨어에 뺄셈 장치, 덧셈 장치 두 가지를 다 두려면 이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뺄셈이나 덧셈이나 뭐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 덧셈 장치 하나만 가지고 쓰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해도 되겠다. 10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덧셈 장치가 원래 있으니까 이 뺄셈 대신에 보수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1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의 보수를 산출해보자. 그죠? 그래서 그거를 덧셈을 하자. 그러면 이거는 두 자리 수죠.
따라서 이것도 뭘로 만들어줘야 되냐면 두 자릿수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1이라고 하는 거를 0, 1이라고 하는 걸로 두 자리로 일단 표현해 보자. 그래서 0일에 대한 구해보수를 구해보자. 그러면 두 자리니까 99 빼기 01 이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구해보수죠. 1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한 구해보수니까 98이라고 하는 수가 나온다. 따라서 10에다가는 이 1을 빼지 말고 98이라고 하는 것을 더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다시 10 빼기 1이라고 하는 거에 값을 구하려고 하는 건데 10 빼기 1 대신에 1에 대한 어떤 구해보수를 구하니까 98이라고 하는 값이 만들어졌으니까 이거를 빼지 말고 더해보자. 자, 더했더니 어떤 값이 나오냐니까 8이 나오고 그 다음에 0이 나오고 1이라고 하는 최종적으로 두 자릿수인데 세 자릿수의 어떤 값이 만들어지고 가장 오른쪽에 1이라고 쓴 거 왼쪽이죠. 왼쪽에 쓴 이걸 갖다가 올림수라고 최종 올림수라고 얘기하는데 올림수가 발생했죠.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올림수가 발생하면 요거를 여기다가 더하는 걸로 다시 말해서 08에다가 올림수를 더하니까 어떤 값이 나오니까 9라고 하는 값이 나오더라. 따라서 이게 9라고 하는 걸 찾았고 이때는 올림수가 발생했다면 더하자라고 하는 데다가 뭐냐면 부호는 더하기라고 하는 걸로 쓰면 되겠다. 다시 말해서 양수다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값이 뭐가 되냐면 플러스 9라고 하는 걸로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거는 10 빼기 1로 해서 이 빼는 수가 더 작았을 때죠. 그러면 거꾸로 1 빼기 10을 하게 되면 우리는 마이너스 9라고 하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구해보수 가지고 찾아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하나 더해서 거꾸로 1 빼기 10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9라고 하는 게 찾아져야 되겠죠. 근데 이거 두 자릿수고 그러니까 이것도 앞에 있는 것도 1이 아니라 0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두 자리로 맞춰주자. 그러면 1은 됐고 10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를 이렇게 쓰자죠. 0, 1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이제 뭐를 쓰냐면 여기다가 10이라고 하는 수의 10에 대한 구해보수를 찾아서 덧셈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약간의 조작을 했을 때 어떤 값이 찾아지겠죠. 그러면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는지 마이너스 9라고 하는 게 나오는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자. 그럼 먼저 10이라고 하는 수의 구해보수를 구하려면 9, 9 빼기 1, 0 이렇게 해야 되겠죠. 두 자리니까. 따라서 이 89라고 하는 값이 얻어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0, 1 더하기 89를 하란 얘기죠. 0, 1 더하기 89를 했더니 세로로 써보니까 89를 더하니까 0, 9, 0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여기 올림수가 없죠. 올림수가 없으니까 0이라고 그냥 쓸게요. 그래서 올림수가 없다는 얘기는 뭐를 구하면 되냐면 이 구한 숫자에다가 다시 구해보수를 구한다. 그래서 이거 하고 났더니 이 90이라고 하는 숫자가 얻어지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거에 뭐를 구하면 되냐면 구해보수를 다시 구한다. 구해보수, 90의 구해보수 한번 구해보자. 90의 구해보수. 그러면 99 빼기 90이라고 하는 걸로 빼면 되니까 9라고 하는 값이 나왔죠. 따라서 아까 원룸 뭘 했냐면 1 빼기 이 10이라고 하는 거에서 마이너스 9라고 하는 걸 찾으려고 했는데 이 9라고 하는 거는 찾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그 올림수가 없었죠. 그래서 올림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는 올림수가 없는 경우는 마이너스라고 하는 걸 집어넣으시면 되겠다. 따라서 이렇게 알고리즘을 찾아서 한다 그러면 이 올림수가 있으면 그 올림수 값을 하나 더해 가지고 다시 이 그 최종적인 결과를 얻으면 되고 올림수가 없으면 다시 한번 이 구해보수를 구하고 부호를만 바꿔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이 구해보수로 되어 있는 거를 그 이용해서 이그
뺄셈을 대신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갖다 좀 일반화시켜서 그 계산해 본다면 어떻게 되느냐. A하고 B라고 하는 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일반화했을 때 이제 이렇게 되죠. A와 B라고 하는 십진수인데 뺄셈을 하는 경우로 보자. 그래서 뭐를 하겠냐면 t라고 하는 값을 하는데 이 a 빼기 b라고 하는 값을 찾으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는 거죠. 첫 번째 경우에 이렇게 보죠. a하고 b라고 비교해 보면 a가 더 큰 경우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t라고 하는 값, 다시 말해서 이거는 이 b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 9의 보수를 구하면 되죠. 그래서 A 더하기 B의 9의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올림수가 있으니까 더하기 올림수를 이렇게 쓰면 그 값이 뭐가 되냐면 T라고 하는 게 얼러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반면에 A하고 B를 봤을 때 B가 더 크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물론 같다면 부호는 없겠지만 이렇게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 A하고 B라고 하는 걸 덧셈을 하고 B의 구의 보수를 구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냐면 부호는 음수로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올림수가 없죠. 그래서 이 t의 구의 보수를 구하면 되죠. 이렇게 되는 단계를 거치게 되면 최종적인 이 결과를 얻어지는 알고리즘이 얻어진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 십진수에서 보수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9의 보수가 있고 10의 보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럼 10의 보수는 어떻게 구하냐라는 거죠. 그건 왜 하냐면 이제 2의 보수를 그러니까 이진수에서의 그 얘기를 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그 단계로서 우리가 십진수를 쓰니까 10의 보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10의 보수 구하는 방법은 조금 전에 한 대로 9의 보수를 우리가 구한 경우가 있었죠. 그 구의 보수 결과가 있었어요. 산출된 거. 거기다가 더하기 1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89라고 하는 수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10의 보수를 구해 보시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먼저 이 99에서 89를 빼면 이게 10이라고 하는 값이 얻어지죠. 이게 뭐냐면 9의 보수예요. 여기다 다시 더하기 2를 한다. 그러면 11이 얻어지는데 이게 바로 10의 보수가 된다. 따라서 9의 보수에다가 뭐를 했냐? 더하기 2를 하면 10의 보수가 얻어진다 라고 하는 얘기다. 그러면 이것도 10의 보수도 뺄셈 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아까 10의 보수를 이용한 뺄셈, 아까는 9의 보수를 했었는데 10의 그 보수를 이용한 뺄셈을 한번 해보자. 뺄셈. 뺄셈. 자, 뺄셈을 한번 산출해보자. 예를 들어서 10 빼기 1이라고 하는 걸 한번 해보자. 그러죠. 그러면 어떤 값이 나와야 되냐면 플러스 9라고 하는 거죠. 양수. 플러스는 쓸 필요 없지만 하여튼 써보자 이거죠. 이게 두 자리니까 10이 이거 두 자리고 이것도 두 자리 빼야 되니까 10 빼기 0, 1이라고 쓰는 것이 좋겠죠. 따라서 이번에는 뭐 하냐면 10 더하기 1에 대한 10의 보수를 갖다가 산출해서 덧셈을 하자. 그러면 1에 대한 어떤 10의 보수는 어떻게 되냐? 이거는 99 빼기 1 하게 되면 9의 보수가 얻어지죠. 자, 이게 9의 보수가 얻어진다. 자, 빼기 하면 9의 보수. 그러면 이 98이라고 하는 수가 얻어진다. 얘기죠. 여기다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이게 99가 되는데 이거는 9의 보수고 요거는 10의 보수다 하죠. 그래서 10의 보수를 10이라고 하는 수에다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10, 이 10이라고 하는 거에다 1의 그 보수를 찾으니까 99라고 하는 게 나왔다. 자, 그럼 이걸 99라고 하는 거를 세로로 한번 써볼게요. 그걸 더하면 9가 되고 1, 0이 된다. 자, 그렇다면 아까 10 빼기 1을 하게 되면 9라고 하는 값을 찾을 건데 여기 9가 있으니까 이거 뭐 하면 되냐? 무시하면 되죠. 버림. 이거 버림에 의해서 이렇게 산출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9라고 하는 값이 얻어지고 그때 이 부호는 플러스로 붙임으로 해서 결과가 얻어질 거다라고 하는 거를 이 10의 보수라고 하는 걸로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꾸로 10 빼기 1이 아니라 1 빼기 10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다시 말해서 A 빼기 B를 하는데 빼는 수가 더 컸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하나의 그 경우를 가지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1 빼기 10을 했을 때 마이너스 9가 나와야 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1 더하기 10에 해당되는 10의 보수를 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덧셈을 해준다. 그러면 요거를 먼저 계산하니까 9의 보수를 구한 데다가 그러면은 89라고 하는 게 얻어지는데 이게 9의 보수고 여기다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10의 보수다 하죠. 따라서 90이라고 하는 값이 10의 보수구나라고 하는 걸 찾았어요. 그러면 1 빼기 10 대신에 이렇게 하란 얘기죠. 90. 그러니까 이걸 구해서 하니까 01 더하기 90 하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91이라고 하는 값이 얻어진다. 자, 90이라고 하는 값이 얻어졌는데 여기에 올림수가 없죠. 0. 여기 올림수가 없다 이거죠. 그 올림수가 없을 때 91이라고 하는 값이 나왔으면 그 90이라고 하는 거에 뭐를 구하면 되냐면 다음 장에 써볼게요. 91이라고 하는 값이 얻어졌었고 다시 한번 0, 1에 이 90을 더했을 때 91이라고 하는 값이 얻어졌죠. 그리고 올림수가 여기 0. 올림수가 없음. 따라서 이때는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여기에 10의 보수를 구해보자. 그리고 부호는 마이너스를 하자. 이거죠. 그러면 일단 92라고 하는 거에 10의 보수를 구하니까 99라고 하는 거에서 빼면 9의 보수가 얻어지니까 8이라고 하는 값이 얻어지죠. 이게 그 9의 보수죠. 그리고 다시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이게 9의 보수가 얻어진다. 10의 보수가 얻어진다. 그래서 9라고 하는 거고 부호를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1 빼기 10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고 요 값을 그대로 쓰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값이 찾아진다라는 거죠. 자, 이상은 이제 십진수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 십진수를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건 아니고 이진수를 쓸 거다. 그래서 이진수는 아주 하등 동물들이 이진수를 써요. 암컷이냐 수컷이냐 정도밖에 모르는 뭐 물고기 아니면 이제 그 닭,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그 저등의 전응의 어떤 그 기계 또는 동물들하고 일치하는 수준이다라는 거죠. 단지 뭐 복잡하게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집어넣었을 뿐이지 사람이 아무것도 안 넣으면 그냥 빈 깡통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진수에 대해서 이제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를 바이너리 넘버라고 부르죠.
자, 이건 0과 1이라고 하는 수말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까 십진수에서 10이라고 하는 걸 넣게 되면 가중치라고 하는 걸 쓰게 되죠. 그래서 여기도 이 가중치를 이용해서 이 각각의 자릿수를 표현하게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컴퓨터 내부에서는 이진수를 쓰지만 우리는 이진수를 써놓은 걸 알아보기가 너무 어렵다 이거죠. 거기다 또 자릿수까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변환을 해줘야 되겠다. 이진수를 십진수로 변환해 줘야 되겠고, 또 컴퓨터가 알아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십진수를 이진수로 또 바꿔주는 변환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다 배우셨지만 이진수를 십진수로 이 변환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거꾸로 십진수를 이진수로 바꾸는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죠. 자, 예를 들어서 10, 10이라는 거 하는 이진수. 우리가 표현할 때 그 아래에 이렇게 작게 쓰는 걸 갖다가 진법에 이 책에 그 숫자를 써서 2를 쓰면 이진법, 10을 쓰게 되면 십진법인데, 우리는 다 십진법을 그냥 쓰고 있으니까 생략하면 십진법을 쓴다. 그 다음에 항상 가장 왼쪽에 있는 걸 갖다가 높은 자리로 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영어로 이 MSB라고 해서 이 가장 높은 자리다. 이거는 most라고 하는 뜻에서 M, 그 다음에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significant다. significant고, 그 다음에 1010은 자리는 비트로 표현하죠. 그래서 MSB라고 하는 거는 most significant bit라고 하는 거에서 나온 약자예요.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렇다면 LSB라고 쓰겠죠. 여기서 L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낮은 거다. 그래서 most에 반대되는 리스트에 따라서 쓰는 거다. 리스트 significant bit라고 하는 걸로 사용된다. 자, 그러면 1, 0, 1, 0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십진수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자릿수가 이렇게 표현했을 때 0, 1, 2, 3, 6, 5는 자릿수를 나타내는 자리 위치에 대한 가중치를 가지고 표현하면 되겠다는 거죠. 아까 십진수일 때는 10의 0승자리, 10의 1승자리 이렇게 쓰듯이 10, 10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표현되는 거다. 2의 3번 자리. 그래서 2의 3승이라고 하는 가중치를 쓴다. 그 다음에 0, 그 다음 그 왼쪽에서 두 번째 이거는 0 곱하기 2의 두 번째 자리. 그래서 이게 다 가중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1 곱하기 2의 1승 자리. 그리고 0 곱하기 2의 0승 자리. 이게 다 가중치가 되는 거다. 이렇게. 따라서 이걸 십진수로 표현하게 되면 1 곱하기 8 더하기 0 곱하기 4, 그 다음에 1 곱하기 2, 그 다음에 0 곱하기 1. 따라서 8이고 0이고 2고 0이니까 10이라고 하는 값이 얻어집니다. 십진수죠. 그래서 1010이라고 하는 거를 십진수로 나타내게 되면 이렇게 이제 그 10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고, 이진수를 썼을 적에는 1010이라고 읽어야 되겠죠. 이걸 갖다가 1010이라고 읽으면 십진수로 읽은 게 되는 거니까 절대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된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다. 자, 이제 이 부분은 다 그 정수 부분에 해당되는 것, 특히 이 10보다 큰, 아니 1보다 큰 이 자연수 부분에 해당되는 값으로 표현했다, 양수 부분에 대한 걸 표현했다라고. 뭐 음수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실수 부분에 해당되는 건 어떻게 이진수로 표현할 거냐. 자, 이렇게 생긴 이진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십진수로는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자, 소수점이 여기 있을 때 가중치는 어떻게 쓰냐면 여기에 가중치 0.101 이렇게 됐을 때 가중치는 여기 가중치가 있다. 아까 가중치는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소수점의 왼쪽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갔다라면 여기서는
소수점이 여기 있으니까 가중치는 2의 거꾸로 마이너스 1승. 그 다음에 요거보다 더 낮은 자리죠. 이게 왼쪽 거보다. 그래서 2의 마이너스 2승, 2의 마이너스 3승. 이런 식으로 이 그 가중치가 만들어진다. 이거죠. 따라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0.101이라고 하는 거는 표현할 때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승 더하기 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승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표현된다는 얘기죠. 자,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승은 2분의 1이라고 하는 뜻이고 이게 결국은 뭐냐면 0.5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승은 4분의 1이라고 하는 걸로 0.25라고 하는 뜻이 되는데 그냥 그건 생략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승은 2의 3승분의 1, 8분의 1이라고 하는 가죠. 그래서 이거는 0.125라고 하는 값이다. 따라서 이거를 두 개를 0.5하고 0.125만 더하게 되니까 0.625라고 하는 값이 얻어지는 거다. 그럼 아까 했던 거하고 합쳐서 1010.101이라고 하는 이진수가 있다면 이걸 10진수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냐? 이 부분 따로, 이 부분 따로 해서 여기 소수점을 갖다 붙여주시고 이렇게 그 바꾼 거를 써주시면 되죠. 10진수로. 1010은 아까 바꿨을 때 얼마였냐면 10진수로 10이 나왔고 101은 조금 전에 했듯이 0.625라고 하는 건 나왔으니까 소수점이 있으니까 10.625라고 하는 걸로 변환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금방 이해하실 거다. 다시 말해서 정수 부분에 해당되는 거 따로 실수 부분에 해당되는 거 따로 이렇게 계산해서 붙여주셔도 되겠다. 이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진수를 10진수로 환산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키보드에서 입력했던 10진수 값을 컴퓨터 내부로 넣었을 때 이진수로 변환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진수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0진수로 돼 있는 표현을 이진수로 변환했을 때 이건 어떻게 될 거냐. 이진수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자. 자, 아까 이진수를 보게 되면 가중치 또는 십진수도 가중치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겪을 수 있는 가중치 합을 이용하는 거예요. 합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다 해죠. 자릿수가 있으니까 이진수로 했을 때 그 가중치 합은 어떻게 되더라라는 게 여기다가 자릿수를 한번 넣어볼게. 자, 요 부분을 갖다가 빗 포지션이다라는 걸로 나타내고. 그러면 가중치는 어떻게 나오냐면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2의 5승, 2의 6승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거는 2의 0승이니까 1, 2의 2승은 4, 2의 3승은 8, 2의 4승은 16, 2의 5승은 32, 2의 6승은 64 이렇게 계산된다. 이게 바로 뭐냐면 가중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중치보다 이 작은 값을 찾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10진수로 58이라고 하는 10진수가 있었는데 이걸 이진수로 나타내려고 한번 한다라고 하면 일단 58은 64보다 작으니까 이건 여섯 번째 자리 6이라고 하는 자리는 쓰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알죠. 따라서 이거는 58은 32라고 하는 거를 일단 보다는 크죠. 그리고 64보다는 작죠. 그래서 이 범위안에 들으니까 일단 58에서 32를 빼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58 빼기 32를 하니까 26이라고 하는 값이 얻어지죠.
26이라고 하는 값이 얻어지고 26이라고 하는 값은 다시 보니까 이 32보다는 작고 16보다는 큰 거죠. 따라서 여기다 16을 더하는 거 하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26에서 16을 빼면 1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죠. 10이라고 하는 값은 이번에는 8 더하기 2 하게 되면 10이라고 하는 게 얻어진다. 그래서 32가 있는 위치, 요 위치. 그 다음에 16이 있는 위치, 8이 있는 위치, 2가 있는 위치에 대한 거를 넣어주면 되죠. 따라서 이 부분을 몇 자리에 써면 되냐면 0부터 해서 5까지 6자리로 표현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여기를 이렇게 해서 공간을 6개로 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0, 1, 2, 3, 4, 5라고 하는 거에 값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32가 있는 위치 5번에 1을 쓰면 되는 거고 16에 해당되는 게 4번에 해당되는 자리에다 쓰면 되는 거고 8이 있는 자리가 3번에 해당되는 자리죠. 그 다음에 이 2가 해당되는 자리는 4니까 여기는 0으로 채우면 되고 숫자 2가 되는 가중치가 있는 자리는 1이죠. 따라서 여기가 1을 쓰면 되고 나머지 0. 그래서 1, 1, 0, 1, 0 그렇게 쓰게 되면 이거 58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그 이진수로 표현했을 때 값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죠. 보통 이제 우리는 이렇게 쓰게 되는데 컴퓨터를 해서 이런 논리회로나 컴퓨터 구조를 계속 하신 분들은 여러 번 겪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는 분들이나 이진수를 자꾸 다루시는 분들은 금방금방 찾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가중치 이용하는 방법을 쓰는데 원칙적으로 알고리즘화해서 쓴다면 지금 하는 방법이 원칙이에요. 제대로 한다면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 게 맞다. 2로 나누는 거죠. 이진수로 표현할 거니까 2로 나누는 법. 2로 계속 나누는 방법을 쓴다. 근데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정수 부분에 해당되는 때 이렇게 쓰는 거죠. 실수 부분일 때는 좀 달라요. 실수 부분일 때는 곱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19라고 하는 10진수가 있을 때 이걸 이진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 답 해봤듯이 19라고 하는 걸 2로 나누자. 이제. 자, 2로 나누면 위에다 보통 쓰는데 계속 나눌 거기 때문에 우리 나눗셈의 어떤 표현을 좀 거꾸로 써보자. 그러면 2, 9, 18이라고 하는 거죠. 그 나머지가 하나가 남는다. 나머지 보통 점을 3개 찍죠. 그 다음에 9를 또다시 2로 나누면 2, 4, 8 그리고 나머지가 1이 남죠. 또 2로 나누면 목이 2고 나머지가 0이죠. 딱 떨어지죠. 그리고 다시 2를 나누면 1이고 나머지는 0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표현할 땐 이 순서대로 쓰죠. 따라서 여기는 1, 0, 0, 1, 1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 이게 보통 정수 부분에서 이진수로 10진수를 이진수로 표현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자, 반면에 실수 부분에 대한 것만 가지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그럼 실수는 어떻게 되냐? 0.3125라고 하는 10진수가 있는데 이걸 이진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곱해 주는 거야. 아까는 정수분은 계속 나누는 나머지 가지고 한다면 이거는 곱하고 났을 때 계속 정수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추출한다 하죠. 그래서 이거는 0.3125에다가 곱하기 2를 해준다. 그랬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0, 2는 4, 5, 그 다음에 2, 0.625라고 하는 게 나오고 왼쪽에 다시 말해서 정수 부분에 해당되는 거 하나도 올림수가 없으면 요것만 일단 놔둔다. 그 다음에 0.6250이라고 하는 데다 다시 2를 곱해줘요. 그랬더니 0이고 2, 5, 10이니까 하나 올라가고 2는 4니까 5가 되고 2, 6, 10이니까 2가 되고 1.25라고 하는 게 나눠지죠. 여기 1이라고 하는 숫자를 추천해 준다. 그 다음에는
0.25에 해당되는 걸로 다시 2를 곱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소수점 이하 자리값이 다 0이 될 때. 그러면 이거는 0.5라고 하는 게 얻어지죠. 그리고 올림수가 없죠. 이렇게. 다음 0.5만 떼서 0.5에다가 2를 곱해준다. 그러면은 1.0이라고 하는 게 얻어지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625라고 하는 것만 뽑아오는 거고 그 다음에 0.25만 뽑아오는 거다. 그리고 요거만 뽑아다 이렇게 쓰죠. 했을 때 어떤 걸 쓰냐면 0, 빨간색으로 0, 1, 0, 1. 그래서 이번은 순서를 이렇게 쓰게 되면 되니까 이때는 소수점을 여기다 찍고 앞에 뭐 0을 쓰면 되겠죠. 그리고 0, 1, 0, 1이 된다. 이제 0, 1, 0, 1 이런 순서대로 써주면 이게 0.3125라고 하는 10진수를 2진수로 표현했을 때 0.0101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된다라는 거죠. 그럼 두 개를 합쳐서 아까 58점 이 3125라고 하는 거를 산출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다음 장에 예를 들어서 58.3125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 이진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죠. 그러면 이거는 58이라고 하는 거 따로 그 다음에 소수점은 그대로 그 다음에 0.3125라고 하는 거 따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따라서 요거에 대한 거를 아까 58을 계산했을 때 어떻게 얻어졌냐면 111010이라고 하는 걸로 이진수가 얻어졌죠. 58. 그 다음에 이 0.3125라고 하는 거는 조금 전에 한 대로 0.0101이었어. 따라서 0101 이렇게 합치면 된다. 두 개를 합치어서 연결하게 되면 소수점을 중심으로 연결하게 되면 이게 바로 58.3125라고 하는 걸 이진수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해서 이진수로 표현하게 되면 58이라고 하는 두 자리가 여기서처럼 5자리로 늘어나죠. 별로 썩 이 진법의 표현이 낮으면 썩 좋을 건 없어요. 자릿수가 늘어난다. 자, 이진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우리가 이진수 연산에서 보게 되면 이진수 연산 보통 연산이다라고 한다면 사칙 연산을 하겠죠. 그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이 네 가지 것들을 해주는 걸 원칙을 하는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 덧셈만 해주면 되겠다 하죠. 그럼 곱셈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덧셈을 계속 반복해서 해주면 되죠. 물론 자릿수를 하나씩 하나씩 이동해 가면서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눗셈은 계속 빼주는 작업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덧셈과 뺄셈만 가져가면 되는데 뺄셈은 더더욱이 보수라고 하는 걸 이용하면 된다. 따라서 이 두 가지만 이용하면 되는데 더욱이 요거는 뭐를 하냐면 더하기에다 보수를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 있으면 되겠다. 더하기와 보수, 산출만 가지고 모든 연산을 해줄 수 있다. 이걸로 모든 사칙연산이가 사칙연산. 자,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빼고 더하고 하는 거에 대한 거는 일단은 넘어가고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도록 하고 더하기 빼고 뭐 하는 것들은 일단 이제 그 알고리즘화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뺄셈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와 같이 보수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10의 보수, 9의 보수, 10진수의 경우 여기도 뭐 참 뺄셈을 해야 되니까 보수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진수를 다룰 거다. 그래서 이진수의 보수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10진수의 경우는 10의 보수와 9의 보수가 있었죠. 9의 보수와 10의 보수가 있었어요. 그럼 이진수니까 1의 보수가 있을 거다. 이걸 갖다 once complement다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2의 보수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게 two's complement다. 그럼 아까 9의 보수는 어떻게 구했냐면
각 자리의 수를 구해서 뺐어요. 그러면 1의 보수는 1에서 빼면 된다. 첫 번째 1의 보수를 찾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각 자리 수를 1에서 빼서 이게 1의 보수가 된다. 예를 들어서 10, 10이라고 하는 이진수가 있는데 이거에 1의 보수를 산출해봐라 라고 한다면 어떤 값이 되냐라고 한다면 10, 10을 어디서 빼냐면 네 자리 수니까 여기서 이렇게 뺀다는 얘기예요. 1111에서 빼면은 0, 1, 0, 1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이 1의 보수다. 그래서 0, 1, 0, 1이라고 하는 값이다 라고 하는 걸로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뺄셈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1 빼기 1101인데 이거는 1001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값이냐니까 가중치가 1, 2, 4, 8이라고 하는 게 가중치라고 했죠. 이걸 더하면 되죠. 8이라고 하는 값과 2를 더하면 되니까 9라고 하는 값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110이라는 거 가중치가 여기도 8, 4, 2라고 하는 가중치가 있으니까 8 더하기 4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8 더하기 4, 12 더하기 1하니까 13이라고 하는 값이다. 따라서 뭐가 얻어져야 되냐면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값이 얻어줘야 되겠다. 그럼 마이너스 4는 어디냐면 여기가 4가 되니까 이진수로 따지게 되면 0, 1, 0, 0 이렇게 표현된다는 얘기죠. 이진수로 표현했을 때. 그럼 이와 같은 걸 산출하기 위해서 이진수에서 이 그 110이라고 하는 거를 직접 빼는 것이 아니라 1101에 대한 1의 보수를 가지고 한번 덧셈하는 걸로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1101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한 1의 보수를 산출해서 보수를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저희 뺄셈하는 것보다 이 간단하다는 얘기는 실제 저희 그 사람 손으로 하기도 간단하지만 회로도 더 간단해요. 그래서 뺄셈 장치를 만들지 않고 보수 장치를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1101에 대한 1의 보수는 0, 1에서 0으로 빼는 거니까 뭐 따로 가로로 쓸 필요도 없죠. 요거는 0, 0은 1로, 1은 0으로 바꾸면 되니까 이렇게 변된다. 이거 가로로 세로로 한번 써서 덧셈을 한번 해볼까요? 1 더하기 0, 0 더하기 1, 1, 0 더하기 0, 1 더하기 0, 1. 그래서 여기 나오는 값은 뭐냐면 1, 0, 1, 1이라고 하는 값이 얻어진다. 1, 1, 0, 1이 얻어졌더니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 그 올림수가 없죠. 여기 올림수가 없다. 올림수가 없으면 뭐냐면 여기에 대한 다시 이 그 1의 보수를 구하자. 따라서 1101에 대한 1011에 대한 1의 보수를 구해보자. 그러면 1111에서 1012를 빼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0, 0, 1, 0 이렇게 얻어지죠. 따라서 이때 구하면 0, 1, 0, 0이 나오고 여기 이 부호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그 음수에 대한 값을 찾을 수 있을 방법은 산출하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하면 이렇게 된다. 그럼 거꾸로 13 빼기 9를 하게 되면 양수값이 얻어져야 되겠죠. 여기까지는 하고 오늘 끝내도록 할게요. 그럼 거꾸로 이번에는 13 빼기 9에 해당되는 걸 한번 해보자. 다시 말해서 110이라고 하는 게 13이었고 9라고 하는 건 이렇게 됐었죠. 이진수로 표현했을 때. 그러면 이거는 얼마가 되냐면 4가 되고 이진수로 나타내면 그래서 부호는 양수로서 이거 표현돼야 되겠죠. 따라서 이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뺄셈 장치를 만들지 말고 덧셈 장치를 쓰자야죠. 그래서 1001에 대한 어떤 그 1의 보수를 갖다가 산출해 보자.
그러면 11, 01이고 1의 보수는 어떻게 되냐 하면 0은 1로 1은 0으로 바꾼 효과가 나타나죠. 따라서 1이니까 0, 0이니까 1, 0이니까 1. 여기서 1 빼기 1을 하는 거니까 0이 나오겠죠. 이거 두 개를 덧셈을 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세로를 한번 써볼게요. 1, 그 다음에 여기 1 더하기 1을 하는데 2가 되는데 2를 표현할 수 없으니까 한 자리가 올라가고 0이 되고 다시 이렇게 되죠. 그럼 1 더하기 0 더하기 1이 되니까 여기가 0이 되고 올림수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실제는 어떻게 되냐, 올림수가 있고 0, 0, 1, 1이 된다. 그럼 0, 0, 1, 1이 됐을 적에는 어떻게 하냐면 다시 이 수를 이렇게 덧셈을 해줘요. 그래서 0, 0, 1, 1에다가 더하기 1을 해서 이게 만들어주면 1 더하기 1이니까 0 하나 올라가죠. 1 더하기 1하니까 0이 되고 하나 올라가죠. 0 더하기 1하니까 1, 그 다음에 0. 그래서 이렇게 얻어지고 부호는 뭘로 쓰냐면 양수로 쓴다. 그래서 요 값이 그대로 전달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부호는 플러스로 그냥 쓰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2의 보수에 이그 1의 보수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까지 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2의 보수 가지고 하는 거 하는데 지금 2의 보수 오늘 해도 돼요. 근데 혹시 또 이제 뭐 복습하고 하게 되면 좀 더 나을 것 같아 가지고 다음 시간에 2의 보수를 하는 걸 삼출하도록 설명하고 1의 보수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혹가다 이거 시험 문제 꼭 내는데 그것도 이제 자존심 상한다고 답 안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걸 나한테 문제를 내?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이 100길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 답을 안 쓰시고 그때 꼭 답 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고생하셨고 당분간 비대면으로 그냥 수업하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실습하고 싶으신 분이 있죠. 꼭 그룹이 아니더라도 나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 수요일 날이나 목요일 날 오시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시간 약속하고 이 장비 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뭐 얼굴도 한번 보고 뭐 이렇게 해서 저희 일단 수업 진행 방향은 학교에서 요구한 대로 또는 국가에서 하려는 대로 제가 원래 좀 반골이지만 그냥 따르기로 했어요. 국가 정책에 당분간 여러분들 건강을 생각해서 저 건강을 생각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비대면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